전재수 의원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 날 검경 합수본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렸어요. 이 처분 시점을 놓고 지금 야당에서는 맞춤형 면죄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합수본 결정 어떻게 보세요, 강대규 변호사? 아니 굉장히 맞춤형 면죄부인 거죠. 지금 경찰이 뭐 김병기 원내대표 수사도 그렇고 뭐 정원호 그 이따가 얘기할 정원호 후보자도 경찰에 이첩이 됐는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관련된 경찰 수사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다가 네. 혹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의 시계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이 네. 들 수밖에 없고 이 합수본 발표도 그냥 뭐 그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다. 어떤 혐의에 대해서는 전재수가 몰랐다. 굉장히 간단하게 단락을 처리하면서 윤용호 본부장도 혐의 없다. 그리고 한학자 총재도 혐의 없다. 그럼 앞으로 있을 더불어민주당 윤용호 본부장이 얘기했던 16명에 의심된다. 장관급은 그중에 4명이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런 기조로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좀 희한한 거는 또 보좌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범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데 그 본범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 그럼 이게 뭔가 저는 약간 앞뒤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금요일 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목요일 날 공천 확정되고 금요일 날 발표. 주말 사이에 불씨가 꺼질 것 같았는데 이 불씨를 좀 잡아주는 흑백 여의도 제작진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근데 뭐 두 분이 법률가시니까 제가 이 법률적으로 뭐 덤빌 건 사실 아니고 건조하게 사건만 이제 말씀드리면은 까르띠에 시계 관련해 가지고는 뭐 의심 정황은 있어 보인다 뭐 이랬는데 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는 거고 뭐 현금 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일단 뭐 사실상 윤영호 본부장이랑 얘기가 다르거나 3천만 원 미만인데 뭐 이 부분이 약간 공소시효 도과했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네. 이것도 뭐 입증할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같고 자서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탁 대가로 봐야 되면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네. 뭐 오래돼서 그랬는지 증거가 뭐 없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입증할 방법이 없을 때는 법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야 뭐 그렇게 공격을 하시지만 그래서 법률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뭐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보좌진들 그 PC 증거인멸한 거는 명확하게 거기서 발견이 됐으니까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거요? 혹시? 모질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누가 모질라서? 보좌진들이 모질라서 4명이다. 네. 아니 그걸 왜 밭두렁에 버려? 사실은 뭐 밭에 버렸나 뭐 그랬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명확하니까 이거는 뭐 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불구속 근데 상태로 기소를 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증거인멸이 약간은 정범적 성격을 가지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수적 범죄잖아요. 약간 이제 본범이 어떤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증거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부수적 범죄인데 굳이 그러니까 뭐 전재수 의원 측에서 뭐 알아서 했을 수도 있긴 한데 뭐 보좌진들이 그렇게 했다고 일단, 뭐 했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굳이 왜 할 필요가 있었냐? 근데 뭐 두 분 다 법률가시지만 의심만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지금 의심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죠. 권성동 의원이 의심만으로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심만으로 영장을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1차 특검에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해서 나온 그 통일교 PC에서 선물 목록이나 돈 목록이 쫙 나와요. 통일교가 정치권 로비한 거에. 권성동 이름이 있네? 야 권성동은 일단 잡아. 권성동은 잡은 거고 거기에 있는 전재수, 지금 임종성 뭐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합수본이 들어가서 일단 1차 특검에서 만약에 1차 특검에서 마무리를 졌으면 공소시효 안 지났습니다. 공소시효가 작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1차 특검에서 이거를 우리는 권한이 없다. 이건 민주당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없는 내용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권한이 없다고 이른바 짬 처리를 시켜요. 그래서 합수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네. 뭐냐면은 일단 쭉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1억 원에 대해서 뭐 현찰이 나왔습니까? 계좌 기록이 나왔습니까? 영상 기록이 나왔습니까? 사진 기록 나왔습니까? 사진 기록 나왔잖아요. 아니 사진은 거기 골프장에 사진은- 골프 치러 간 사진이지. 아니, 1억 원을 잠깐만. 네. 권성동 의원이 같이 찍힌 건 아니고, 아니고. 자, 네. 사진 근데- 하나 나왔고 돈 사진. 통화 나왔죠. 아니, 통화. 자 본인이. 통화 녹취록이 나온 게 아니라 네. 그런 통화는 그 지금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런 통화 주고 받는 거는 통화를 읽고 자 전재수는 뭐가 나왔냐? 전재수는 그것도 안 나왔어요. 까르띠에 시계에 대해서 인증번호가 나왔고 그 인증번호에 대해서 그
관련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재수 지인이 가서 수리를 맡겼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명품에 대해서 수사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인증번호 가지고 타닥 수사하면 되는데 이게 3천만 원이 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받은지 안 받은지조차 발표를 안 하고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소시효 없다. 근데 1차 특검에서 했으면 공소시효가 있는 것이죠. 그거부터 저는 꼬집고 들어가면서 나머지도 다 동일합니다. 그 인적 증거, 물적 증거를 봤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 훨씬 억울하죠. 훨씬 아니, 억울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 뭐 통화했고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의심은 할 수 있는데 권성동 의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어떤 정황 증거들에 비하면은 이걸 입증할 수 있는 뭐 지인이 수리했기 때문에 이건 전재수다? 이거는 아니죠. 법원에서 그렇게 소송하세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이게 혐의를 입증할 수 없는 증거들이다. 그러면은 재심 상고심에서 기각이 되겠죠. 아마 무죄가 나오겠죠. 무죄가 나오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근데 현재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직접 통화하고 사진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나왔으니까 구속 수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이 2심에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것들이 증거 효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수평 비교하는 것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을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권성동 의원이 유죄가 나오면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도 똑같이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화영이 유죄가 나왔고 거기에서 파생된 뭐 대북송금 사건이나 대장동 백현동 혐의자들이 유죄 판결 나왔고 거기에서 파생된 이재명의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나 똑같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법원에서 무죄가 나오면 무죄구나, 법원에서 유죄가 나오는 유죄구나 이렇게 인정된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공소 취소를 하는, 여기까지 좀 얘기하면 뭐 파장이 커지니까 공소 취소 얘기하는 그거를 좀 비판을 하고 싶고, 전재수 의원도 만약에 공소시효가 마감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특경으로 가냐 안 가냐 그 문제도 있었잖아요. 공소시효가 마감되지 않았고 재판에 넘겼으면 이게 과연 무죄가 나왔을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트위터 첫 문장, 사실이라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사실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비판할 수 있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아오는 게 제일 깔끔한데 그걸 정당히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공소 취소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정무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부적절해 보인다고 비판을 저는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그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판에서 아마 가려지겠죠. 근데 이번에 다시 원 주제로 돌아와서 전재수 의원 건으로 가면 뭐 야당 입장이나 다른 어떤 유권자들 보기에도 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을 수는 있고, 저는 이제 또 개인적인 믿음이니까 그거는 또 입증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수사 기록들만 보면은 증거가 없다는 건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소송할 때 보면 어쨌든 간에 명확한 증거와 물적 증거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4건 중에 3건이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2차 특검을 한다고 하니까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비판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혐의가 워낙 많으니까 다른 혐의에 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특검법 1호부터 12호까지 보면 똑같아요. 1차 특검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건진법사, 통일교, 양평고속도로 뭐 똑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법원에서 무죄 나온 거를 다시 수사하고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그걸 지금 하고 있죠.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특검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아니 근데 해도 그거 똑같은 사안으로 기소를 못 하잖아요. 아시면서 그걸 그렇게 선동을 하시니까. 기소할까 봐. 권성동 의원 재판은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재판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요? 아직 선고기일까지는 안 잡혔지만 곧 선고기일 잡힐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뭐 네. 아시겠지만 6개월 안에 그렇죠. 항소심 재판을 네, 끝내야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것도 좀 억울해요. 김용 피고인은 지금 나와 있는데 상고심에 대해서 1년을 끌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게 3월 19일이더라고요.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1년 동안 계속 변호사 바꿔가면서 계속 또 참고자료 내면서 시간 끄는데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6개월 안에 무조건 빨리 끝내겠다. 절대 보석은 안 해주겠다. 지금 그런 입장으로 재판부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원을 비판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런 진행에 대해서는 그 지방선거, 이게 대법원을 비판하는 거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이 보석으로 나온다? 그럼 또 강릉의 판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대법원이 체제가 문제가 많죠. 조희대 대법원장 체계가 아니라 그 대법원에 있는 그 부서가 문제고,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문제입니다. 피고인 김용이 변호사가 로펌 5개예요. 로펌 5개고 변경된 사람도 있고 서류를 뭘 그렇게 많이 낸지 모르겠어. 계속 내 참고 자료를. 변호사님들 그거는 그 사람의 권리지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스킬이죠. 네, 스킬이 아니라 권리지 뭐 그게 네. 뭐 위법한 거라고 뭐 그러십니까? 좀 위법이라는 단어는 안 썼습니다. 네. 문제라고 하시니까 네.
변호사님 상담하실 때 어쨌든 간에 자기 방어할 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지 뭐. 하죠. 뭐가 문제예요. 예. 아, 근데 좀 이례적이긴 해요. 네. 대법원에서 보석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극히 드물기도 할 뿐더러 또 벌써 1년 넘었어요. 그 뭐 상고 이유서 낸 것도. 근데 아직도 대법원 판결이 안 나는 것도. 대법원이 문제죠. 조이대 체제가 문제죠. 아니 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뭐라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뭐 동사무소에 문제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 문제 있습니까? 네. 그렇게 아니, 대법원 그렇게 문제라고 시각 하지 안 바라보는 네. 거죠. 근데 예. 제가 이 보는- 사건 하나가 문제라는 거지. 제가 보는 문제점과 민주당에서 바라보는 문제점의 결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저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디 가서 뭐 4명이서 모여가지고 뭘 먹었느니 이런 얘기는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서로 법원 욕할 때는 다 아전인수해서 자기 불리한 거. 아니 저는 욕하고 법원 욕한 적이 아니, 없어. 그러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저기 소주한 앵커 저희는 말고 정당에서 예. 법원 욕할 때는 보면 네. 자기한테 불리하면 욕하고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아니, 존경하는 뭐 그래요. 판사님하고 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정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 확 바뀌는 모습을 제가 봐서 아. 극보수 진영에서 네.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막 훌륭하다 하다가 8대0 나오는 순간 네. 아주 비판으로 돌아서는 거 보고 근데 네. 정말 이 방송을 빌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판사님들에 대한 개인적인 비판은 진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도. 판사님들 네. 개개인이 정말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기록 보느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 예산도 부족해가지고 1월이었나? 그 어떤 음. 분이 이제 뭐 이게 3대 뭐 5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제가 이거 8대 0일 거고 재판부는 이런 상황일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걱정 안 하시지 마십시오 하면서 막 이렇게 올렸어. 네. 이게 그 따봉이 엄청 불러서 막 돌아다녔거든. 네, 네. 실제 그대로 됐어. 8대 0 그대로.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저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네. 뭐 법원에 대해서 이게 뭐 유리하면은 뭐 공격하고 뭐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변호사님 마찬가지인 게 근데 비판할 수 있죠 물론 네. 비판할 수 있지만 정당에서 법원 비판하는 결을 보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정치적 판사가 있고 정치적 검찰이 있고 간혹가다 정치적 선생님도 있잖아요. 뭐 정치적 경찰도 있을 거고 공무원이 중립 의무 지켜야 되지만 근데 모든 집단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판사 집단이 다 그렇고 검찰 집단이 다 그렇고. 결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현재 결론은 저도 틀렸어요. 음. 저는 기각도는 각하된다 생각했어요. 저는 날짜까지 맞췄어요. 왜냐면 저는 절차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는 저는 계엄에 대한 사유는 위법하다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제가 아는 헌법재판소 절차와는 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건 조금 그렇다 생각했었는데 아니 저는 틀렸어요. 네. 하여튼 그때 우리 하한기 소장님 하한기 대변인이 맞췄고 저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그 전재수 의원에 대한 건은 그래요. 조금 저는 이 부분은 좀 짚어봐야 돼. 전재수 의원의 어떤 위법 여부를 달리하고서라도 김건희 특검에서의 이 사건을 뭉개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보고 어차피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할 얘기죠. 예, 아니 그걸 그런 식으로 저는 사건 처리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그거는 비판받아 마땅할 얘기. 그래서 이 부분 일단은 근데 이걸 뭐 부적절하는 부분도 있고 뭐 저는 뭐 잘 또 여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아니 뭐가 문제냐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겠지라고 이제 뭐 서로 이렇게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떠나서 뭐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나올 거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판세는 민주당의 캠페인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 제가 찍어볼까요? 김진태 지사님 어저께 갤럽에서 여론조사 나왔는데 37% 나왔더라고요. 네. 박형준 40%, 박한수 40%. 이 이 중에서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는 데가 경남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박한수 지사 개인의 경쟁력으로 그렇게 됐냐? 이 사람이 세서 그러냐? 아니란 말이지. 이 사람이나 박형준이나 김진태는 똑같이 40%예요. 네. 그러면은 경남 지역에서는 경남 그 김경수 전 지사께서 지지를 충분히 결집을 못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에 붙어 있는 것이지. 네. 박한수 지사 개인이 센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거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판세가 누가 끌고 가냐면 장동혁 대표가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그 후보자들 뉴스 검색해서 뉴스 소비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네. 그 부산 사는 분들은 박형준 전재수 검색해서 보겠습니까? 네. 경남 사는 분들은 김경수, 박원수 검색해서 보겠어요? 강원도에서 안 그러잖아요. 김진태, 우상호 검색해서 안 보잖아요. 어떻게 보냐면은 똑같이 유튜브 보고 똑같이 식당에 틀어져 있는 텔레비전 보고 똑같이 핸드폰 열었는데 속보 보고 이렇게 봐요. 그 뉴스에는 각 지역의 후보들 뉴스가 안 나와요. 네. 잘. 네. 뭐가 나오냐면 장동혁 대표 미국 간 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싸운 게 나와요.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왜 추가 공모하냐고 싸운 게 나와요. 그게 지난주를 지배했어요. 이번 주부터 지배할 거는 이제 장동혁 대표 미국 간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뉴스를 보는 지지자들이 장동혁 대표 선거 지금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네 하면서 투표장에 나가야지 하겠어요. 아니면은 꼴도 보기 싫다 하겠어요.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민주당 입장에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생각하는 거고. 네, 좀 영향이 있게 만들어야죠. 이게 총선과 또 지방선거 또 대선과 다른 게 대선은 한 명이니까 뭐 전국 지표 바람 이렇게 부는 게 맞고 총선도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가에 가서 여의도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중앙에 바람이 맞는데 지방선거는 각 지역에 있는 그 인물마다 약간 특색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 캠프가 알아서 전략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전재수 의원이 사법 리스크는 당장을 벗었다고 하지만 아까 일사부재리의 원칙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까지는 또 모르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박형준 시장님 그 삭발하셔가지고 아주 사진 잘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형준 캠프에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까 우리가 방송 초반에 천영미 시장의 그 음주운전 발언이나 양승조 그 후보의 뭐 또라이 발언이나 이런 것처럼 이 까르띠에 시계를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네거티브로 선거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진 않지만 소비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는 알려줘야죠. 이걸 잘 모르는 분들한테. 제가 당리당략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민심의 흐름인데 전재수 후보자의 통일교 이 문제 나온 거는 벌써 한참 됐지 않습니까? 네. 이미 다 뉴스에서 다 돌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론 문제가 없어요. 이게 충분히 네거티브가 안 되고 충분히 홍보가 안 돼서라고 혹시 국민의힘에서 판단하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반영이 된 게 지금 여론의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의힘에서 지금 내보내는 후보들이 광역단체장이 됐을 때 혹은 기초단체장이 됐을 때 뭐가 바뀌는지 뭘 하겠다는지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박형준 제가 부산은 잘 모릅니다. 강원도만 하더라도 제가 말할 게 술술 있는데. 아니 봐보세요. 우상호 의원이야 네거티브 할 게 별로 없겠지만 다른 우상호 자체가 네거티브 할 게 많지만 말씀하세요. 뭐 어쨌든 네. 근데 광역단체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협조를 받아내서 예산을 지원받고 정책 지원도 받고 그러죠. 한 축이 그거고 다른 한 축은 국회와 소통을 해서 입법 지원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통과가 된 SMR 특별법. 그 SMR 특구 지정해가지고 그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공장이나 산업에 대해서 세제 혜택 주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면은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돼. 근데 여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광역단체장이 국회랑 바로 소통합니까? 정당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박원수 지사 도정평가 괜찮다고. 근데 이 사람이 국회에서 뭔가 입법을 따내려면 국민의힘이랑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국민의힘이 얘기해줘서 국민의힘이 그 법을 당론법으로 내야 돼요. 손발이 안 맞아요. 국민의힘이랑 우리랑 안 맞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이랑도 안 맞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거티브를 한단 말이에요. 네. 견제해 달라고. 그러면 제가 만나는 시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는 저그들이 국회에서 똑바로 해가지고 국회에서 똑바로 하고 지지를 받아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데 저그들은 저그들끼리 싸우면서 왜 여기 와서 주민들 보고 해달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러겠어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죄예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해양수도도 만든다 그러고 HMM 가져오고 해수부도 가져오고 앞으로 좀 더 해야 될 게 더 많은데 가서 뭐 무슨 다른 상대 후보는 네거티브만 해. 견제해달라고 해.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만 가지고 예를 들자면 혹은 경남 또 다른 데도 있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옹졸하게 민주당 당선자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민주당 당선자가 아니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이런 입장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도 제 말이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김부겸 지금 후보자가 시장 출마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야당아가 와가지고 예산이나 따오겠냐 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저는 박근혜 정부랑도 얘기가 되는 사람입니다 해서 아예 선거 현수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이랑 있는 사진을 걸었다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요 보통.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거죠. 옹졸한 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여당 광역단체장이 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아마 하은기 대변인, 그러니까 대변인의 얘기는 뭐 이제 그러니까
주민들, 시민들에게 어떠한 정치적인 뭐 대여 투쟁을 같이 해달라라는 것이 그렇게 먹힐 것 같냐,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또 지방자치선거, 그러니까 지방선거라는 특색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아마 대여 투쟁만 가지고 얘기하진 않을 거고요. 박형준 시장이든 박한수 지사든 김진태 지사든 정권 그 4년 초기 동안 해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계속 마무리 짓기 위해서, 그 일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 계획이 사람 한 명 바꾼다고 다 뒤집어가 바꾸진 않아요. 우리 안 바꿀 거예요. 그냥 있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대여 투쟁 플러스 그 전에 본인이 해왔던 업적에 대해서,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 4차 개정, 5차 개정 있을 거고, 우리가 이어받아서 잘하려고요. 그거 다 이어서 네. 잘하려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계속 하는 사람이 낫죠. 아니, 근데 그게- 주관이 명관이고. 아니, 네. 계속 자, 하는 사람이 하면 네. 좋은데 그분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랑 자, 소통이 안 돼서 입법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아, 다수당이니까. 왜 국민의힘과 소통이 입법 통과 안 됩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도 그렇고 그 부산특별법도 그렇고 정부 여당이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민주당이 통과를 안 시키니까,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통과를 안 시키니까 안 되는 거 그 아닙니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이 계속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만 가볍게 또 말씀드리자면, 네. 사람이 바뀌잖아요. 그럼 인수위를 다시 꾸려야 돼요. 그럼 인수위를 다시 꾸리면서 거기에 부산 정도면 한 1억 몇천의 예산이 들어갈 거고요. 경남이나 강원도만 하더라도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인수위를 꾸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소비되는 시간이 있어요. 요거 근데 이어가면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 딱 박제해놓고 제가 다음 대선 때 이거 네. 그대로 칠게요. 하던 정당 대선은 바뀌어도 인수위를 하잖아요. 아니, 그 하던 정당에서 지방정부는 안 한다니까. 하던 정당에서 네. 계속 할게요. 네. 아니, 알았죠? 아니, 자, 근데- 이명박 박근혜 바꿀 때 인수위 했어요. 대선은 바뀌어도 인수위 그러니까 하지. 인수위야. 지방정부는 인수위 안 한다니까요. 인수위야 여당이 하든 야당이 네. 하든 어쨌든 지금 그 대선 때는 무조건 꾸리는 거고. 네. 근데 어쨌든 하던 세력이 계속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아니, 제가 아니, 다음 대선 때 이거 틀겠습니다. 아니야 이거 너무 부분 편집용이고. 네, 아이고, 그러니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치에 닿게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삼권 분립이라는 개념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나눠놓고 서로 견제하게 내놨잖아요. 근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견제하는 개념이 없어요. 없잖아 애초에. 왜냐면 중앙 정부는 그 지방 정부는 애초에 중앙 정부를 견제할 수가 없고 중앙 정부도 지방 정부를 견제하면 안 돼. 서로 협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타운홀 미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옆에 광역단체장들 앉아 있죠. 광역단체장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국민의힘 출신 대부분 국민의힘입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이 대통령이랑 싸우고 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똑바로 하는 거야. 거기서 자기가 보수 진영에서 인기 끌려고 막 싸우고 하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피해를 봐. 그 강성이라는 김진태 지사님께서도 안 싸운단 말이에요. 왜 안 싸우냐면요. 그 강원도 강릉시장 원수 문제 때 같이 자기 기초단체장인데 막 나무라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랬냐면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혹은 뭐 경남은 간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지역 무슨 타운홀 미팅 돌았잖아요. 네. 그때 돌 때 김진태 지사랑 박현준 시장한테 마이크를 안 줘요. 안 그 주는 제가 거지. 얘기하겠습니다니까 뭐 말하지 마세요. 나 대통령입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한테 여기다 마이크를 줄 걸 그랬네. 이렇게 가볍게 행동을 하는데 아니 뭐 마이크를 줘야지 답변을 하던가 싸우던가 제 하지. 얘기는 네. 마이크를 안 줘도 보수의 인기를 끌려면 박차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번번이 내가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제가 칼럼에 썼거든. 타운홀 미팅 하는 거 봐라. 강원지사가 뭔가 발언하려고 그러면은 그 대통령한테 번번이 제압당하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강원도에 뭐 대외 협력 누가 전화 와서 나한테 번번이라는 표현 좀 고쳐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내가 완전히 제압당했다고 고쳐줘야 되나. 그러니까 그걸 제가 강원지사님 비판하는 게 아니고 강원지사님 잘하시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서 막 깽판 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대통령이 도지사를 제압했다 이런 표현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대여 투쟁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바꿔야 되는지 딱 완전 반대 입장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부 다수석이고 청와대 장악했고 또 검찰개혁 사법개혁 한다면서 검찰청 해체한다 그러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다 본인들 사람을 안 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남은 불씨가 지금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 마저 불씨마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 장악한다? 이 국가가 건강하게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이거는 이거를 따가지고 나중에 입장이 바뀌었을 때 그대로 쓰셔도 돼요. 만약에 저는 국민의힘이 그 대선과 총선을 다 휩쓸었을 때 지방선거의 한 켠은 더불어민주당한테 내줘야지 불씨가 남아있다. 이게 국가가 건강하게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산, 울산, 대구, 강원도 이 정도는 이 정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게 아니라 국가가 네. 건강하게 가려면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려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우리 그 민주당이 독주를 하지 못하도록 견제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지방선거에서 무슨 중앙정부랑 싸워달라는 말은 거짓말인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려면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도부가 똑바로 해야 되는 제가 거죠. 불씨라 그랬잖아요. 이 불씨가 나중에 부채질을 하고 기름을 부으면 이제 커집니다. 근데 불씨조차 다 꺼버리면 그럼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오케이, 제 얘기는 오케이. 그 얘기를 하려면 오케이. 중앙당에서 네. 똑바로 하고 그 얘기를 해야 한다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그거 어차피 다음 총선 이제 네. 우리가 시험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시험이 뭐 지선, 총선, 대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총선 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